설명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이미 독자를 안쪽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썼어요. 서문. 우리는 공정해졌지만 인간이 되지는 못했다. 이 책은 답을 주지 않는다. 이 책은 설명도 위로도 처방도 아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하려 한다.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왜 이렇게 불편한가를 설명하지 못하게 되었다. 세상은 점점 더 공정해졌고 규칙은 명확해졌으며 기회는 형식적으로 평등해졌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인간은 더 작아진 느낌을 받는다. 이 불편함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다. 노력 부족도 적응 실패도 아니다. 이 불편함은 구조에서 나온다. 우리는 인간을 더 잘 대우하는 법은 배웠다. 하지만 인간을 완성시키는 법은 잃어버렸다. 자본은 인간을 공정하게 다루는 데 성공했다. 누구나 교환 가능한 단위가 되었고 시간, 노동, 능력은 가격으로 환산되었다. 이 체계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며 강력하다. 그러나 자본은 한 가지를 할 수 없다. 인간을 인간으로 만들어주지는 못한다. 한편 권위는 사라졌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권위는 무너진 적이 없다. 권위는 포기되었다. 강제는 남았고 매혹은 남았지만 정당성과 책임으로 작동하던 힘은 의도적으로 제거되었다. 그 결과 우리는 파워와 카리스마 사이를 오가며 같은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 이 책은 하나의 계산식에서 출발한다. 1 플러스 1이 1.5. 이것이 현대사회가 인간을 다루는 방식이다. 기준은 주어지고 조건은 계산되며 인간은 관리 가능한 값으로 유지된다. 문제는 이 계산이 틀리지 않다는 점이다. 오히려 너무 정확하다는 데 있다. 그래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은 정말 그 정도면 충분한가? 이 책은 다른 계산식을 제안한다. 1 플러스 1, 2 플러스 3. 이 식은 수학이 아니라 인간에 관한 것이다. 기준과 조건이 의미로 변환되는 순간에만 인간은 자기 자신을 인식한다. 그 변환을 우리는 오래전부터 다른 이름으로 불러왔다. 예술. 이 책에서 예술은 취향이 아니다. 문화도 산업도 아니다. 예술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수량에서 해방시키는 유일한 연산이다. 그래서 예술은 언제나 비효율적이고 불편하며 체제에 방해가 된다. 이 책은 자본을 악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권력을 적으로 설정하지도 않는다. 인간을 이상화하지도 않는다. 다만 묻는다. 오픈 쿼트. 우리는 공정해지는 데 성공했는데 왜 인간이 되는 데는 실패했는가? 클로즈 쿼트. 이 책을 끝까지 읽는다면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더 효율적인 삶의 방법도 얻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이 책을 덮은 뒤에는 인간을 예전처럼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럼 서문의 온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1장으로 자연스럽게 진입합니다. 여기서 목표는 하나입니다. 독자가 이건 내 얘기다 라고 느끼게 하는 것, 아직 삶을 설명하지 않고 1.5의 불편함을 확정하는 것. 1장. 공정한데 왜 이렇게 공허한가? 우리는 불공정에 분노하는 법을 배웠다. 차별, 특혜, 불투명한 규칙 앞에서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한다. 그 분노는 정당하고 필요하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불공정이 제거된 자리에서 사람들은 예상보다 행복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종류의 피로가 남았다.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 말로 붙잡히지 않는 불편함. 이 감정은 이상하지 않다. 그리고 개인의 문제도 아니다. 공정은 질문을 하나만 허용한다. 규칙이 동일했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란 답이 주어지는 순간 대화는 종료된다. 더 묻는 것은 불만, 의심은 패배자의 언어가 된다. 하지만 인간의 불편함은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 공정한 절차를 통과했음에도 존엄이 훼손된 느낌, 존재가 축소된 감각, 자기 자신이 하나의 값으로 정리된 듯한 경험. 이건 착각이 아니다. 정확한 인식이다. 자본은 인간을 공정하게 다루는 데 성공했다. 누구나 같은 규칙 아래 놓이고 시간과 능력은 동일한 단위로 환산된다. 이 체계는 효율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강력하다. 그러나 이 공정함에는 전제가 있다. 인간은 비교 가능해야 한다. 비교 가능하려면 단순화되어야 하고 단순화되려면 잘려나가야 한다. 자본은 인간을 존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루기 위해 인간을 줄인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잘 대우받는 느낌은 받지만 중요해진 느낌은 받지 못한다. 평가를 받지만 판단받지는 않는다. 보호받지만 신뢰받지는 않는다. 공정하게 취급되지만 의미 있게 대우받지는 않는다. 이 차이를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몸은 먼저 안다. 공정한 사회에서 사람들은 이상한 방식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한다. 더 바빠지고, 더 효율적으로 살고, 더 많은 수치를 쌓는다. 그러나 이 모든 증명은 한 방향으로만 향한다. 오픈 쿼트. 나는 쓸모 있는가? 클로즈 쿼트. 이 질문은 공정사회가 인간에게 허락한 유일한 자기 질문이다.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그것 하나뿐일 때다. 나는 무엇을 책임질 수 있는가? 나는 어떤 기준을 세울 수 있는가? 나는 어떤 의미를 감당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은 공정의 언어로는 번역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회는 이 질문들을 조용히 치워버린다. 이 지점에서 인간은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낀다. 공정한데 숨이 막히고 안전한데 비어있고 합리적인데 어딘가 틀린 느낌. 이 감정은 불평이 아니다. 감각이다. 그리고 이 감각은 아직 말로 불리지 않았을 뿐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다.
이 장에서 하나만 확정하자. 오픈 쿼트. 공정은 실패하지 않았다. 다만 충분하지 않을 뿐이다. 클로즈 쿼트. 우리가 느끼는 공허함은 체계에 적응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체계가 인간을 끝까지 다루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 인간은 공정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다음 장에서는 왜 이 공허함이 반복해서 극단으로 튀어오르는지, 왜 사람들은 파워와 카리스마 사이를 오가며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1장의 공허함을 힘의 문제로 정확히 연결해서 2장에서는 왜 사회가 항상 같은 두 극으로 무너지는지를 고정합니다. 아직 해답은 주지 않고 실패의 구조만 확정합니다. 파워와 카리스마는 왜 항상 실패하는가? 공정이 충분하지 않다는 감각이 퍼지면 사회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 공백은 반드시 무언가로 채워진다. 그때 등장하는 것이 파워와 카리스마다. 이 둘은 언제나 공정 이후의 사회에서 가장 빠르게 호출되는 힘이다. 파워는 명확하다. 명령하고 규정하고 집행한다. 복종하지 않으면 대가가 따른다. 카리스마는 다르다. 명령하지 않고 끌어당긴다. 사람들은 스스로 따르고 있다고 느낀다. 겉으로 보면 정반대다. 하지만 둘은 같은 지점에서 출발한다. 오픈 쿼트. 인간이 스스로 기준을 갖지 못할 때 클로즈 쿼트. 공정한 사회에서 기준은 시스템이 대신 제공한다. 규칙은 명확하고 절차는 투명하다. 하지만 그 기준은 판단을 대신해주진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묻게 된다. 누가 결정하는가? 누구 말이 맞는가? 무엇을 따라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사회는 두 가지 방식으로 반응한다. 첫 번째는 파워다. 파워는 이 질문을 싫어한다. 그래서 질문 자체를 닫는다. 이미 결정됐다. 정해진 절차다. 따르지 않으면 문제다. 파워는 빠르고 효율적이며 안정적이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서 늘 선택된다. 하지만 파워에는 한계가 있다. 파워는 이해를 만들지 못한다. 복종은 만들 수 있어도 납득은 만들지 못한다. 그래서 파워는 항상 더 많은 파워를 필요로 한다. 두 번째는 카리스마다. 카리스마는 이 질문을 이용한다. 답을 주기보다 사람들의 감정을 건드린다. 당신이 느끼는 불편함은 진짜다. 당신은 속고 있었다. 나를 따르면 의미가 생긴다. 카리스마는 따뜻하고 생생하고 인간적이다. 그래서 공허한 시대에 유난히 매력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카리스마에도 한계가 있다. 카리스마는 기준을 남기지 않는다. 사람은 남지만 사람이 사라지면 모든 것도 사라진다. 그래서 역사는 이 두 실패를 반복한다. 파워가 과해지면 반발이 생기고 카리스마가 커지면 맹신이 생긴다. 그리고 사회는 다시 공정을 외치며 초기화 버튼을 누른다. 하지만 이 순환에는 결정적인 공통점이 있다. 파워도 카리스마도 인간을 미성숙한 상태로 전제한다는 점이다. 파워는 말한다. 너는 판단할 수 없다. 카리스마는 말한다. 내가 대신 느껴주겠다. 둘 다 인간을 의존적인 존재로 만든다. 그래서 이 두 힘은 결코 인간을 승격시키지 않는다. 파워는 인간을 관리 대상으로 만들고 카리스마는 인간을 동조 집단으로 만든다. 둘 다 인간을 스스로 서게 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 하나를 짚자. 파워와 카리스마가 문제인 이유는 나쁘기 때문이 아니다. 문제는 이 둘이 항상 권위의 자리를 대체하려 든다는 데 있다. 권위는 다르다. 권위는 강제하지 않고 홀리지 않는다. 권위는 왜 그 판단이 나왔는지, 누가 책임지는지, 기준이 무엇인지를 남긴다. 그래서 권위는 소리 없이 작동하고 속도가 느리며 불편하다. 공정 이후의 사회가 권위를 견디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다. 파워는 더 노골적이 되고 카리스마는 더 과장되며 권위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권위가 사라진 자리는 결코 비어있지 않다. 그 자리는 항상 더 거친 힘으로 채워진다. 이 장에서 확정할 것은 이것이다. 오픈 쿼트, 파워와 카리스마의 반복은 실패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클로즈 쿼트, 진짜 공백은 다른 곳에 있다. 다음 장에서는 그 공백의 이름을 정확히 부를 것이다. 권위. 그리고 왜 현대사회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버려왔는지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3장은 이 책의 중심축입니다. 여기서부터 독자는 현상이 이상하다를 넘어서 의도된 구조였다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아직 해결책은 주지 않습니다. 대신 되돌릴 수 없는 인식을 고정합니다. 3장, 사라진 권위는 어디로 갔는가? 권위는 무너진 적이 없다. 혁명으로 쓰러진 것도 아니고 폭로로 파괴된 것도 아니다. 권위는 조용히 치워졌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한다. 이제는 권위의 시대가 아니다. 권위는 억압적이었다. 모두가 평등한 사회가 더 낫다. 이 말들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있다. 오픈 쿼트. 우리는 나쁜 권위를 제거한 것이 아니라 권위 자체를 제거했다. 클로즈 쿼트. 권위는 오랫동안 파워와 혼동되어 왔다. 명령하는 사람, 복종을 요구하는 위치,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힘, 이 모든 것이 권위의 이름으로 작동했다. 그래서 권위를 무너뜨렸을 때 사람들은 해방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 순간 함께 사라진 것이 무엇인지는 충분히 돌아보지 않았다. 권위의 본질은 복종이 아니라 정당성이다. 왜 이 판단이 내려졌는가? 누가 책임을 지는가? 기준은 무엇이며 그 기준은 일관되는가? 권위는 이 질문들을 견디는 힘이다.
그래서 권위는 강제보다 느리고 선동보다 조용하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현대사회는 권위를 불편해한다. 공정한 사회는 모든 판단을 절차로 대체하려 한다. 절차가 정당하면 판단의 주체는 중요하지 않다. 결과가 규칙을 통과하면 책임은 흐려진다. 이 구조에서 권위는 불필요해 보인다. 왜냐하면 권위는 항상 책임의 얼굴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권위가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들어왔는가? 규정, 지표, 알고리즘, 매뉴얼. 결정은 이루어지지만 결정자는 보이지 않는다. 판단은 실행되지만 판단의 무게는 남지 않는다. 이 구조는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비난하기 어렵다. 그리고 바로 그 점 때문에 위험하다. 권위 없는 결정의 특징은 분명하다. 모두의 합의처럼 보이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중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준이 숨겨져 있다. 공정처럼 보이지만 인간을 호출하지 않는다. 권위가 사라진 사회에서 결정은 많아지지만 판단은 사라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파워와 카리스마를 찾는다. 파워는 얼굴을 제공하고 카리스마는 의미를 연출한다. 이들은 권위가 사라진 자리를 임시로 메운다. 그러나 임시 구조는 항상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한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있다. 권위는 사람 위에 있는 힘이 아니다. 사람을 누르는 힘도 아니다. 권위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높이다. 기준을 감당할 수 있는가?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견디지 못할 때 사회는 권위를 제거하는 쪽을 택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오픈 콧. 현대 사회는 권위를 잃은 것이 아니라 권위를 감당하지 않기로 선택했다. 클로즈 콧. 그 결과 우리는 모두 보호받지만 아무도 존중받지 않는 사회에 살게 되었다. 권위가 사라진 자리는 비어있지 않다. 그 자리는 더 많은 규칙과 더 강한 자극과 더 얇은 의미로 채워진다. 그리고 인간은 그 안에서 점점 작아진다. 이 장에서 확정할 것은 이것이다. 권위는 억압의 반대말이 아니다. 권위는 인간을 호출하는 힘이다. 클로즈 콧. 그 호출을 거부한 사회는 안정은 얻었지만 높이를 잃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권위가 무엇으로 구성되는지, 왜 파워도 카리스마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지 정확한 구조로 분석할 것이다. 권위란 무엇인가? 3장은 이 책의 정의장입니다. 여기서부터 독자는 더 이상 감각이나 불편함이 아니라 정확한 구조 언어를 갖게 됩니다. 톤은 차갑고 단단하게 갑니다. 4장, 권위란 무엇인가? 파워도 카리스마도 아닌 것. 권위는 설명하기 어렵다. 보이지 않고 소리도 없으며 존재를 증명하려 들지 않는다. 그래서 권위는 항상 오해받는다. 파워와 혼동되고 카리스마로 착각되며 결국 둘 중 하나로 환원된다. 그러나 권위는 그 어느 쪽도 아니다. 파워는 강제력이다. 카리스마는 흡인력이다. 권위는 정당성이 내면화된 상태다. 사람들이 따르는 이유가 무서워서도 아니고 매혹돼서도 아니라 오픈 콧. 그 판단이 맞다고 인정했기 때문일 때 그때 작동하는 힘이 권위다. 클로즈 콧. 권위는 명령하지 않는다. 권위는 설득하지도 않는다. 권위는 기준을 드러낸다. 그래서 권위가 작동하는 순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어쩔 수 없지. 저 사람 말이니까. 대신 이렇게 말한다. 오 콧. 그럴 수밖에 없네. 클로즈 콧. 이 문장의 주어는 사람이 아니라 기준이다. 권위를 구성하는 요소는 4가지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권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첫째, 정당성. 권위는 개인의 성격에서 나오지 않는다. 역할, 책임, 맥락에서 나온다. 왜 이 사람이 판단하는가? 어떤 절차를 거쳤는가? 그 판단은 어디에 속하는가? 정당성이 없는 힘은 아무리 조용해도 폭력이다. 둘째, 능력. 정당성만으로는 부족하다. 권위는 결과로 검증된다. 판단이 현실을 견디는가? 위기에서 책임을 감당하는가? 말과 결과가 연결되는가? 능력 없는 권위는 곧 조롱으로 전환된다. 셋째, 일관성. 권위는 예측 가능해야 한다. 기준이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는가? 사람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가? 자기 자신에게 더 엄격한가? 일관성이 무너지는 순간 사람들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넷째, 절제. 이 요소가 권위를 권위로 만든다. 권위는 힘을 쓸 수 있는데 쓰지 않는 태도다. 말할 수 있는데 침묵하고 처벌할 수 있는데 기다리며 이길 수 있는데 양보한다. 절제 없는 권위는 곧 파워로 전락한다. 이 4가지는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곱해진다. 오픈 콧. 정당성, 능력, 일관성, 절제, 클로즈 콧. 하나라도 0이면 전체는 0이다. 그래서 권위는 희귀하다. 권위의 가장 큰 오해는 이것이다. 권위는 위계다. 아니다. 권위는 높이다. 위계는 외부에서 부여되지만 권위는 내부에서 승인된다. 그래서 권위는 직위가 없어도 존재할 수 있고 직위가 있어도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현대사회가 권위를 가장 불편해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권위는 인간에게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다. 당신은 이 기준을 감당할 수 있는가? 당신은 이 책임을 질 수 있는가? 당신은 일관되게 버틸 수 있는가? 이 질문은 누군가를 보호하지 않는다. 대신 드러낸다. 그래서 권위는 확장되지 않는다. 전염되지 않는다. 대량 생산되지 않는다. 권위는 항상 느리고 개별적이며 불편하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인간을 승격시킨다. 이 장에서 확정할 것은 이것이다. 오픈 콧. 권위는 사람을 누르는 힘이 아니라 사람에게 요구되는 높이다. 클로즈 콧.
그 높이를 감당할 때만 인간은 관리 대상이 아니라 판단 주체가 된다. 다음 장에서는 이 권위와 정반대 방향에서 작동하는 힘, 즉 자본을 다룬다. 왜 자본은 인간을 공정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인간을 승격시킬 수는 없는지, 자본은 인간에게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할 수 없는가. 다음 5장, 자본은 인간을 공정하게 만들지. 5장은 권위와 자본을 정면으로 대비시키는 장입니다. 여기서 독자는 왜 1과 2가 같은 축에 놓일 수 없는지를 구조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5장, 자본은 인간을 공정하게 만들지만 인간을 승격시키지는 않는다. 자본은 냉정하다. 의도를 묻지 않고 동기를 고려하지 않으며 결과만 본다. 그래서 자본은 감정이 아니라 규칙을 좋아한다. 자본이 등장하기 전의 사회는 공정하지 않았다. 출신, 혈통, 관계, 충성. 이 모든 것이 기회의 기준이 되었다. 자본은 이 구조를 무너뜨렸다. 누구든 지불하면 얻을 수 있고 누구든 성과를 내면 보상받으며 누구든 실패하면 손해를 본다. 자본은 기준을 통일했다. 이 점에서 자본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공정장치였다. 그러나 공정은 승격이 아니다. 공정은 같은 규칙을 적용한다는 뜻이지 같은 높이에 선다는 뜻이 아니다. 자본은 묻지 않는다. 이 판단이 옳은가? 이 결과가 사회를 어디로 데려가는가? 이 선택에 책임을 질 사람은 누구인가? 자본은 오직 교환 가능성만 본다. 자본의 세계에서 모든 것은 수치로 번역된다. 시간은 비용이 되고 신뢰는 리스크가 되며 인간은 인적 자원이 된다. 이 번역은 효율을 높이지만 의미를 삭제한다. 그래서 자본은 이상한 역설을 만든다. 모두가 공정한 경쟁에 참여하지만 아무도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모두가 자유롭게 선택하지만 선택의 결과의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 자본은 결과를 분배하지만 의미를 분배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하다. 자본은 인간을 평평하게 만든다. 권위는 인간을 세운다. 자본의 공정은 차이를 지우고 권위의 승격은 차이를 책임으로 바꾼다. 그래서 자본은 권위를 대체할 수 없다. 자본에는 판단 주체가 없기 때문이다. 자본은 책임지지 않고 자본은 설명하지 않으며 자본은 후회하지 않는다. 자본은 작동할 뿐이다. 이 때문에 자본이 권위의 자리를 차지하면 사회는 다음과 같이 변한다. 옳고 그름 대신 손익계산이 앞서고 책임 대신 계약서가 남으며 판단 대신 알고리즘이 작동한다. 이 구조는 안전하지만 비겁하다. 자본은 인간을 부패시키지 않는다. 자본은 인간을 비우는 쪽에 가깝다. 무엇이 옳은지 말하지 않고 무엇이 중요한지 말하지 않으며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도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본만 남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묻게 된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데? 이 질문에 자본은 답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시 카리스마를 찾고 다시 파워에 기대며 다시 권위를 오해한다. 이 장에서 확정할 것은 이것이다. Open quote. 자본은 인간을 공정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인간을 높이지는 못한다. Close quote. 공정은 조건이고 승격은 방향이다. 이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남았다. 권위는 높이를 만들고 자본은 평면을 만들었다. 그렇다면 이 둘이 만나는 지점에서 무엇이 발생하는가? 다음 장에서는 그 교차점의 이름을 부른다. 예술. 다음 6장. 예술은 왜 계산을 배신하는가? 역장은 이 책의 도약장입니다. 여기서 독자는 처음으로 그래서 1 플러스 2 3이었구나를 머리가 아니라 존재로 이해하게 됩니다. 6장. 예술은 왜 계산을 배신하는가? 1차 진로 이원 3의 탄생 예술은 늘 의심받아왔다. 쓸모없다고, 모호하다고, 현실을 벗어났다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다. 사회가 안정될수록 예술은 주변으로 밀려나지만 사회가 붕괴 직전에 이르면 사람들은 다시 예술을 찾는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계산은 세계가 닫혀있다는 전제 위에서 작동한다. 조건은 한정되어 있고 규칙은 고정되어 있으며 결과는 예측 가능하다. 자본은 이 전제에서 가장 완벽하게 작동하는 체계다. 그래서 자본의 언어는 항상 이렇게 말한다. Open quote, 이것을 넣으면 이것이 나온다. Close quote. 권위 역시 계산을 싫어한다. 하지만 이유가 다르다. 권위는 계산 이전의 판을 요구한다. 이 판단이 옳은가? 지금 내려야 하는가? 누가 책임질 것인가? 권위는 결과를 예측하지 않는다. 대신 기준을 감당한다. 그렇다면 예술은 무엇인가? 예술은 이 둘 사이에 있다. 자본처럼 재료를 쓰지만 권위처럼 기준을 호출한다. 그러나 예술은 어느 쪽에도 복종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술은 항상 계산을 배신한다. 이제 1 플러스 2, 3이라는 식을 구조로 다시 보자. 1그 권위 완결된 기준, 나눌 수 없는 판단의 중심. 1과 자본 분할 가능한 재료, 교환 가능한 수단. 여기까지는 계산이 가능하다. 문제는 예술이 개입하는 순간이다. 예술은 더하지 않고 곱하지도 않는다. 예술은 차원을 바꾼다. 권위는 옳음을 제공하고 자본은 가능성을 제공한다. 예술은 이 둘을 결합해 의미를 만든다. 의미는 수치가 아니다. 그래서 1 플러스 1는 1.5가 되지 않는다. 그 순간 새로운 항이 생성된다. Open quote, 해석자, 인간, Close quote. 이 항은 계산식이 없었지만 현실에는 항상 존재했다. 예술이 등장하면 세계는 이렇게 바뀐다. 결과를 보는 세계, 의미를 읽는 세계.
소비하는 인간, 해석하는 인간, 규칙을 따르는 존재, 서사를 사는 존재. 이 변화가 플러스 1.5의 잉여다. 그래서 합은 3이 된다. 여기서 3의 정체를 정확히 말할 수 있다. 3은 결과가 아니다. 균형도 아니다. 3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순간이다. 나는 규칙 속에 있지만 규칙으로 환원되지 않고 재료를 쓰지만 재료 그 이상을 만든다. 이 자각이 예술의 핵심이 예술은 사회를 구하지 않는다. 경제를 살리지도 않는다. 정치를 대체하지도 않는다. 예술은 단 하나를 한다. 오픈 쿼트. 인간을 다시 등장시킨다. 권위만 있는 사회는 경직되고 자본만 있는 사회는 비어있다. 예술은 이 둘의 결핍을 해결하지 않는다. 대신 인간을 그 사이에 세운다. 이 장에서 확정할 것은 이것이다. 오픈 쿼트. 예술은 장식이 아니다. 예술은 계산이 배제한 인간의 귀환이다. 클로즈 쿼트. 그래서 예술이 사라진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작동하지만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는다. 그렇다면 인간 사회는 왜 여전히 3이 되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이 구조를 알면서도 반복해서 실패하는가? 다음 장은 이 책에서 가장 불편한 장이다. 7장은 이 책의 비가역장입니다. 여기서 독자는 더 이상 그럴 수도 있지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7장. 왜 인간 사회는 끝내 3이 되지 않는가? 인간 사회가 3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복잡하지 않다.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견디기 싫어서다. 3이라는 상태는 안정이 아니다. 완성도 아니다. 3은 항상 노출된 상태다. 기준이 보이고 재료가 드러나며 해석의 책임이 개인에게 돌아온다. 이 상태에서 누구도 숨을 수 없다. 권위만 있을 때 사람은 따른다. 자본만 있을 때 사람은 계산한다. 하지만 3이 되는 순간 사람은 판단해야 한다. 판단은 가장 부담스러운 행위다. 왜냐하면 판단에는 항상 실패의 주어가 생기기 때문이다. 인간 사회는 실패를 싫어한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실패의 책임을 싫어한다. 그래서 사회는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한다. 파워로 덮거나 자본으로 환원하거나 카리스마로 위임한다. 이 세 가지는 모두 판단을 개인에게서 떼어낸다. 3이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단순하다. 권위의 기준을 이해하고 자본의 재료를 사용하며 그 결과에 자기 이름을 거는 것. 문제는 이 마지막 단계다. 인간은 자유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원하는 것은 면책이다. 선택은 하고 싶지만 결과는 지고 싶지 않다. 말은 하고 싶지만 기준은 지고 싶지 않다. 3은 이 모순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회는 의도적으로 3을 피한다. 교육은 판단을 가르치지 않고 조합을 가르친다. 정치는 기준을 말하지 않고 절차를 말한다. 경제는 의미를 묻지 않고 효율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사회는 안정된다. 하지만 이 안정은 정지에 가깝다.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깨지지 않지만 높아지지도 않는다. 여기서 가장 불편한 사실을 말해야 한다. 오픈 쿼트. 사회는 3이 될 수 없다. 3은 오직 개인에게서만 발생한다. 클로즈 쿼트. 사회는 평균을 만들 수는 있어도 자각을 만들 수는 없다. 그래서 모든 진짜 변화는 언제나 소수에게서 시작된다. 이해해버린 사람, 계산이 끝나버린 사람,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 이들은 다수에게 환영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존재 자체가 다수의 회피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 책이 위험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 책은 새로운 답을 주지 않는다. 대신 독자에게서 도망칠 구멍을 제거한다. 이 장에서 확정할 것은 이것이다. 오픈 쿼트. 3은 사회적 상태가 아니다. 3은 인간의 자세다. 클로즈 쿼트. 그래서 인간 사회는 언제나 이 근처를 맴돈다. 공정하거나 열광하거나 강제되거나. 그러나 3은 항상 개인의 몫으로 남는다. 이제 마지막 장이 남았다. 이 책은 처방전을 주지 않는다. 운동을 제안한다. 8장 3으로 사는 인간의 조건. 여기서부터는 선택이다. 읽는 것으로 끝낼지 돌아갈 수 없게 될지. 8장은 결론이 아니라 자세의 고정입니다. 여기서 독자는 방법을 얻지 않습니다. 대신 되돌릴 수 없는 기준을 얻게 됩니다. 8장 3으로 사는 인간의 조건. 돌아갈 수 없게 되는 순간들. 3으로 산다는 것은 특별한 직업을 갖는 것도 영웅적인 선택을 하는 것도 아니다. 3은 삶을 대하는 자세다. 그리고 그 자세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아무나 유지할 수는 없다. 3으로 사는 인간은 세 가지를 동시에 감당한다. 기준을 알고 재료를 다루며 해석에 책임을 진다. 이 셋은 순서가 없다. 도망갈 구석도 없다. 첫 번째 조건은 기준을 외부에 맡기지 않는 것이다. 3으로 사는 인간은 권위를 숭배하지 않는다. 그러나 권위를 부정하지도 않는다. 기준이 어디서 왔는지 묻고 그 기준이 지금도 유효한지 확인하며 필요하다면 스스로 갱신한다. 이 과정은 불편하다. 그래서 대부분은 여기서 멈춘다. 두 번째 조건은 자본을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것이다. 3으로 사는 인간은 자본을 경멸하지 않는다. 그러나 목적화하지도 않는다. 효율은 존중하지만 효율로만 판단하지 않고 손익을 계산하되 의미를 포기하지 않는다. 자본을 다룰 줄 아는 사람과 자본에 설명당하는 사람의 차이는 여기서 갈린다. 세 번째 조건은 자기 이름을 결과에 거는 것이다. 이 조건이 가장 어렵다.
삶으로 사는 인간은 결과 뒤에 숨지 않는다. 제도 탓을 하지 않고 분위기 탓을 하지 않으며 모두의 선택이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 판단은 내가 했다. 이 문장을 견딜 수 있을 때만 삶은 유지된다. 이 세 조건은 윤리가 아니다. 도덕도 아니다. 체력에 가깝다. 그래서 삶으로 사는 인간은 늘 피곤하다. 쉽게 분노하지 못하고 쉽게 동조하지 못하며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피로는 공허하지 않다. 삶으로 사는 인간에게 자유는 선물이 아니다. 자유는 부담이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설명해야 한다는 것, 책임질 수 있다는 것. 이 부담을 기꺼이 떠안는 순간 인간은 더 이상 관리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삶으로 사는 인간은 세상을 구하지 않는다. 대신 세상의 핑계 하나를 제거한다. 어쩔 수 없었다. 다들 그랬다. 구조가 그랬다. 이 말들이 통하지 않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항상 시작점이 된다. 이 책은 그 사람을 늘리려 하지 않는다. 이 책은 단 하나만 한다. Open quote. 이미 알아버린 사람에게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킨다. Close quote. 마지막으로 이 책의 첫 문장을 다시 불러오자. 1 플러스 1 더하기 3. 이 식은 희망이 아니다. 예언도 아니다. 인간이 인간으로 남아있는 최소 조건이다. 이제 독자는 선택 앞에 있다. 이 구조를 하나의 사유로 남길 것인가? 아니면 삶의 기준으로 드릴 것인가?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Open quote. 이 책을 이해한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살 수 없다. Close quote.